지옥과 남자 모두가 불만을 나서 거의 정치를 당했어요. 건이 지금 5살 집에서 진짜 울고 있는데 건이 지금. 건이 왜 뭔 일이 있는데? 학교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피해자가 아니 가해자를 애들이 거기로 몰아가가지고 건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몰아가서 건이 여자애들 사이에서 완전 안 좋게 소문 터지고. 좀 심각한 거예요? 네. 아니 심각한 거 진짜 심각해요. 학폭 안 열리지. 학폭이라고? 셀레리 한번 모르겠어. 아니 협박해 학폭이라고. 아니 쌤은 거기서 끝내고 싶어요. 왜 뭐 여자애 뭐 죽방 한번 때렸어요 건이가? 건이는 차라리 그런 거는 나. 그럼 억울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럼 이제 내 마음에서 인스타를 지워야 돼. 아 인스타가 인생은 아니라. 인스타 진짜 인생 같아요. 공스타는 괜찮아. 다 어울리잖아. 오늘 수업할 거를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승라이트 3강부터 이제 진도를 나갈 거고요. 이따가 이제 잠깐 쉬는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말했죠. 수업 시간에 계속 이제 테스트를 중간에 볼 겁니다. 변형 문제 같은 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지난번 특강 기간 때 하프 모의고사에 대한 막 미니 테스트 복원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원래는 제가 직접 만들까 했는데 직접 안 만들고 그냥 기출해서 땄어요. 전부 다 실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화목반 시험을 봤는데요. 이게 화목반 애들도 그렇고 니네도 그렇고 왜 서로 이렇게 경쟁 심리를 불태워요. 둘이 서로. 걔네들도 막 월급 받은 애들한테 질 수 없다. 막 이러고 있고. 그건 진짜 우리 신경도 안 쓰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해. 니네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서로 막 그러는데 황수터가 자기 후달리는 걸 아니까. 원래들이 막 그래. 일단 이제 어제 이게 총 4문제거든요. 변형 문제가. 근데 4문제인데 일단 다 맞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제 기준으로. 쉬웠던데. 근데 솔직히 안 어렵거든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데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 맞은 사람은 꽤 됐는데 다 맞은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알겠죠. 여러분이 과연 그렇게 황급한 아이들을 이렇게 그렇게 이제 낮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따 이 결과를 보면 알겠죠. 자, 아무튼간 그래서 스팀라이트는 이제 3강부터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이 교재 구성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시험 보는 건 좀 넣지 이제. 제가 이제 근데 좀 2년 전에 만든 거거든요, 이 차트가.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컬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지금은 제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2년 전에 만든 거라서 그래도 아마 그냥 평범한 모내기보다는 나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처음에 원문을 줬습니다. 이렇게 원문이 있고요. 이 원문은 왜 줬겠어요? 50화. 네, 맞습니다. 그 용도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구조독해 패턴을 제가 항상 이렇게 초반부에 써놨습니다. 그리고 구문 분석이랑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업이라던가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 색깔을 보면은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색깔이 있고요. 스트라이크 같은 단어. 그리고 이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법 관련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글의 주요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보라색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있는데 이거 뭐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을 넘겨보시면은 이제 옆에 이제 하단에 보면은 뭐 글의 소재라던가 요약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작성을 해뒀습니다. 이렇게 일단 교재는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학습할 용도는 아무래도 이제 뭐 원문 보고 뭐 이제 하는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위주로 되겠죠. 그리고 워크북이라든가. 자, 그래서 뭐 숙제 부분 이번에는 좀 이제 뭐 워크북도 이제 뭐 분량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원문도 제가 이제 미리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도식화는 좀 그냥 틈틈이 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몰아서 하지 말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얘기는 다 끝났고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3강의 게이트웨이부터 갈게요. 이 게이트웨이가 전부 다 그 혼자 학습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맞아? 학교에서 진도 안 나간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몰라? 그런 거 수업도 안 되고. 그래요? 나가서. 아, 그래요? 용성이가 좀 이렇게 소식이 좀 빠르더라고요. 네. 그 3, 5, 90 들어간다는 것도 다 처음에 용성이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간 뭐 믿음은 살짝 없지만 어쨌든 잘 봤을 거야. 네. 아니 근데 틀린 말을 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게이트웨이가 아마 혼자 학습하는 지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법이나 서술형 같은 경우는 뭐 좀 나올 가능성이 적겠죠? 아마 우리 하던 데서 한다면요. 자, 일단 그거랑 별개로 구조독해 패턴은 그냥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제끼고 바로 첫 문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1994년 8월 12일에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went on strike. 여기서 스트라이크가 파업이에요. 파업. 자, 그래서 파업 상태에 돌입했답니다. 콤마 ing니까 분사구문이죠. 자, 그리고 bringing baseball to a halt. 자, bring to a halt 하면은 뭐를 중단시키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야구 경기를 중단시켰답니다. 자, 파업에 들어갔고 그에 대한 결과가 당연히 야구 경기의 중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분사구문은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야구 경기가 중단되었답니다. 얼마 동안? For the rest of the season. 그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은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문장만 봤을 때 딱 알 수 있는 게 뭔가 야구 경기에서의 파업이라는 어떤 일화를 다루는 내용 같아요. 자, 이어서 보자면 그 파업이 235일 동안 지속된 파업인데요. 이게 끝났답니다. 다음 해 4월에 끝났대요. 자, 처음에는 파업이 시작됐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파업이 끝났다는 내용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연방의 법원 판사가요, 이슈라는 동사, 요 단어가 좀 중요하겠죠. 이슈가 뭐 문제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여기서의 이슈는 어떤 명령이나 법안이나 이런 거를 바라다, 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인정샷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법원의 명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방의 법원 판사가 명령을 냈습니다. Against the club owners니까 구단주에 반대하는 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단주에 반하는 명령을 낸 그 해에 파업이 끝났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건 야구 선수들이 파업을 한 이유는 자기 구단주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파업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당연히 구단주에게 불리한 그런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제 구단주에게 불리하다는 건 반대로 선수들에게는 유리한 쪽으로 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파업이 종료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이번에 또 시점이 또 바뀝니다. Just before the strike. 자, 파업 직전에도 또 돌아갑니다. 시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순서로 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업이 시작됐다, 파업이 끝났다, 파업 직전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자, 파업 직전에 야구는 was enjoying, 즐기고 있었다, 누리고 있었다. 뭐를? One of the most exciting seasons in many years. 수년 만에 가장 흥미진진한 시즌 중 하나를 누리고 있었답니다. 정말 역대급 시즌이다. 뭐 이런 거였나 보죠. 정말 잘 되고 있었대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잘 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겠죠? 그 구체적 사례가 뒤에서 이어집니다. lovely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사소한이라는 뜻이에요. minor입니다. minor. 자, 그러면은 사소한 몬트리올 엑스포스니까 별거 아닌 이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별거 아닌 몬트리올 엑스포스는 그 팀 이름이겠죠. 여기가 were leading their league. 그들의 리그를 이끌고 있었답니다. 선두에 있었다는 거야. 즉, 그전 시즌에는 진짜 막 하위권 팀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얘네가 막 상위권을 달리고 있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이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흥미진진하다고 표현했을 거 아니야. 전에 하위팀이었던 몬트리올 엑스포스가 이렇게 선두를 달리고 있었답니다. 6게임 차이로요. 자, 그리고 이 터니 그린이라는 사람이 was enjoying, 누리고 있었는데요. 4할의 타율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4할의 타율. 엄청나죠? 그리고 number of ball players, 그 많은 야구 선수들이 were having banner years. 여기서 banner라는 게 굉장히 성공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successful에 좀 상위호한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성공적인.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해를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수년 만에 되게 흥미진진한 시즌 중 하나를 보내고 있었다 했잖아. 그게 어떻게 된 건데, 여기 몬트리올 엑스포스라는 팀이 원래 잘 못하는 팀인데 얘네가 막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 사람의 타율이 엄청 좋고 많은 야구 선수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성공적인 해를 보내고 있었다. 역대급 폼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Just before the strike, 파업 직전에 The famed hitter Ken Griffey Jr.가, 자, 저명한 타자였던 켄 그리피 주니어라는 사람이 was asked, 질문을 받았대요. 뭐라고? 왓절이라고. What he thought about the coming strike. 다가오는 파업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렇게 질문을 받았답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요. 그와 너무나 많은 다른 야구 선수들이 were doing so well 너무나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잘하는 사람이었겠지. famed라고 나왔으니까 유명한, 저명한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좀 유명하고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도 특히나 더 잘하고 있었나 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곧 있으면 파업을 한대.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러면 진짜 잘하고 있었는데 파업 때문에 경기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와갖고 좀 신경이 어떠시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겠죠. 그래서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We picked a bad year to have a good year 이렇게 나왔거든. 자, 이 3강, 스팀라이트 3강 자체가 참고로 함축의미 추론 파트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함축의미가 여기로 나왔습니다. 여기. 됐어요? 여기가 함축의미로 나왔었어요. 실제로. 자, 그럼 직역을 해볼게요. 우리는 나쁜 해를 골랐답니다. 좋은 해를 가질. 그래서 좋은 해를 가질 나쁜 해를 골랐다. 자, 그럼 여기에서 좋은 해를 가진다는 건 무슨 의미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경기력을 낼 수 있는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좋은, 그러니까 우수한 경기력을 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결국에 얘가 의미하는 거. 근데 여기서 나쁜 해를 골랐다는 거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나쁜 해를 하필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발휘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뭐 때문에? 파업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파업으로 인해 요 내용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패러프레이징한 걸 좀 잠깐 같이 보자면 파업 직전에 선수들이 야구 플레이에 대한 그런 성과가 되게 좋은 편이었는데 하필이면 파업이 시작된 해여서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고 끝났어요. 내용. 쉽죠? 왜 파업했는지는 안 알려줘요. 네. 그거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추론은 할 수 있겠죠. 아까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선수들과 그 구단주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게 뭐 금액적인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복지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구단주와 선수들 간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왜냐면 법원에서 구단주에 대항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니까 파업이 끝났다고 한 걸로 봐서는 당연히 얘네한테 구단주한테 불리한 건 선수들에게 유리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글의 소재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의 파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약을 하자면은 사실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을 그냥 다시 한번 쓴 겁니다. 요 스팀라이트 3강 게이트웨이가 보통 변형 문제로 나올 때 일반적으로 많이 나왔던 유형이 세 가지가 제일 많았었습니다. 쓰셔도 되고요. 첫 번째 어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습하는 지문이라면은 뭐 어법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용일치예요. 내용일치. 그리고 세 번째가 저기 뭐냐? 아씨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냐? 죄송해요. 기억나면 말해주세요. 세 개였는데 죄송해요. 어쨌든 두 가지를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일치랑 어법이 제일 많이 나왔었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빈칸이 아니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해요. 기억나면 말해주세요. 제목 아니에요. 요야 문장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생각나면 말해주세요. 나도 깜빡깜빡해. 자 3강 1번 갈게요. 저 처음 만나 했었어. 자 3강 1번도 뭐 이렇게 구조독해 패턴 다 자세히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학습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구문 분석 잘못된 거 있거든요. 수정 좀 할게요. 동격이라고 써놨어요. 동격이 아니고 형용사예요. 장계대명사인데 내가 동격이라고 써놨어. 미안. 2년 전에 한 건데 내가 아직도 수정을 안 했네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If there is one recent change 자, 한 가지 최근의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That stands out in student behavior. 학생 행동에 있어서 stand out, 눈에 띄는 하나의 최근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the decline이랍니다. 감소예요. 어떤 감소야? In the willingness.
자, willingness는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에 감소랍니다. 뭘 기꺼이 하고자 하느냐? To read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늘어난 시간 동안에 독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래요. 즉 쉽게 말하자면 오랫동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독서를 하려는 기꺼이 독서를 하려는 그 마음 이거에 감소라고 했거든요. 자 이게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이 그 잡서를 만들 때 두 학교에서 스팅라이트를 동시에 진도를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동부 2학년과 가자고 2학년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시험 범위도 비슷했었어요. 근데 이 두 학교에서 이 3강 1번이 똑같은 거의 이제 유형이 똑같은 문제로 나왔거든요. 뭘로 나왔었냐면 어휘로 나왔었습니다. 어휘로. 그때 어떻게 됐냐면요. 이 초안 부분을 잘 보시면은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려나? 윌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내가 반드시 바니어를 기억해야 된다 했거든. 그 바니어가 뭐였죠? 어드빌링네스 말고 진짜 이거의 바니어. 이거는 기꺼이 뭐뭐 하는이죠. 예, 그러면 뭔가 하기를 꺼려하는. 예, 맞습니다. 됐어요? 이거 생각해야 된다 했어요. 이거. 됐어? 그래서 구조도 똑같아요. be willing to 동사원형, be reluctant to 동사원형. 됐어?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명사로 나왔으니까 얘도 명사로 쓸 수 있겠죠. reluctance로 쓰던가 아니면 unwillingness로 쓰던가 이렇게 가능하겠죠. 예전 가자부 2학년에서는 얘를 어휘로 어떻게 냈냐면요. 요 부분을 unwillingness로 냈었어요. unwillingness. 그래서 대충 공부한 애들이 이거 willingness로 나왔는데 언어로 나왔네? 이거 틀렸네? 이렇게 골랐다? 다 틀려왔습니다. 왜? 얘를 increase로 써놨거든요. 됐어요? 이런 거에 당하지 말라고. 이런 거로 당하면 진짜 뒤져. 이런 허접한 속임수에 속지 말자고. 그렇게 막 단순하게 이거 본문에서 본 적 있는데 이랬다가 급하게 풀지 말고요. 해석해봐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어휘 문제는 알겠죠? 그래서 지금 decline이라는 거는 안 좋은 말인데 willingness라는 거는 좀 좋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안 좋은 말이 됐잖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 문장 내에서 not을 사용하지 않고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어휘로 내기가 되게 좋아요. 단위어 관계를 활용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자, 내용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아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거는요. 요즘 애들 책 안 읽어. 이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그냥 책을 안 읽는다기보다는요. 오랫동안 책을 안 읽어. 이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랫동안 책을 안 읽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The reason is simply the competition reading faces. 이유는 단순히 경쟁 때문이라는데요. 그 경쟁이 뭐냐면 독서가 직면한 경쟁 때문이랍니다. 독서가 직면한 경쟁. 그럼 독서가 직면한 경쟁이 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자, 1980년대 중반까지는 유일한 경쟁자, 즉 학교가 정말로 가지고 있었던, 여기서 학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죠? 우리가 대부분 책을 읽는 건 학교에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교가 정말로 가졌던 유일한 경쟁자가 뭐냐? TV였어요. TV.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독서를 방해하는 요소가 TV인가요? 아니죠. 폰이죠. 폰. 사실은. 웬만하면 폰 아니면 뭐 컴퓨터 뭐 사실 대안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자, we still live in a world that supported print literacy. 여기부터 조금 이게 뭔 말이지라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잘 볼게요. 자, 예전에는 경쟁자가 텔레비전밖에 없었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nevertheless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nevertheless.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겠죠? 자,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냐면 프린트 리터러시를 지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인쇄된 것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지지하는 세상에 살고 있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인쇄된 걸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쉽게 말하면 책이에요. 책. 책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책을 지지하는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대. 그럼 이 문장을 패러프레이징하면 무슨 말인데요? 우리는 현재 뭐랄까? 그러니까 책에 제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책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됐어요? 이 얘기하는 거야.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이런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떤 소설책을 읽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제 활자로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책으로 소설책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웹으로 다운받아서 우리가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내용은 어차피 똑같아. 근데 부모님이 보시기엔 어떨까? 진짜 책을 읽는 걸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내용이 똑같은데? 왜 그럴까요? 왠지 폰으로 하는 거는 그냥 싫어. 딴짓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겠죠. 엄마 입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는 뭔가 이 디지털 매체를 선호하지만 그럼에도 책이 더 좋다라는 정도를 의식은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실천을 안 할 뿐이지 의식은 하고 있잖아요. 의식은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책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자, 다음 내용 이어볼게요. 자, 근데 이어서 보시면 There was still a collective memory about experiences waiting offered and a collective agreement about its value. 여기 문장도 앞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말이거든. 자, 다시 한번 볼게. 여전히 집단적 기억이 있대요. 이 집단적 기억이 어떤 거냐면 경험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래. 어떤 경험이냐? waiting offered. 독서가 제공하는. 자, 독서가 제공한 경험에 대한 집단적 기억이 여전히 있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만화책이 됐든 어떤 책이 됐든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직접 넘겨서 이렇게 책을 읽었던, 그리고 그게 정말 우리에게 좋았다 라는 그런 기억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있다. 그래서 집단적 기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책이 더 좋구나. 책이 우리에게 이런 활자로 된 인쇄된 책이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경험을 좀 제공해 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누구나 다. 그리고 집단적인 합의도 있답니다. 뭐에 대해서? 그것의 가치에 대한 합의도 전부 다 있다고요. 됐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 책을 막 이렇게 이제 인쇄된 버전으로 읽고, 아, 이게 정말 여러 가지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됐구나.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다 합의를 봤다고요. 다 인정한다고.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다음 내용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한 합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대요. 됐어? 그러면 그러한 합의는 뭔데요? 방금 전에 말한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책이, 그러니까 인쇄된 책이 더 가치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인쇄된 책이 더 가치 있다는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인쇄된 책이 더 가치 있다. 어떤 디지털 매체보다 더 가치 있다는 이 합의가 어떻다? 사라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전 문장까지 과거식이었거든요. 과거식이었어요, 얘들아. 아까 전에 우리가 이 전 페이지에서 We still live in a world that supported privileges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거기도 과거로 나왔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유일한 경쟁자가 이제 TV였는데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 그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책이라는 게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됐어요? 그랬다고. 근데 현재는 어떠냐고. 여기 현재 시제가 바뀌었죠? 근데 현재는 어떠냐고. 이제 그마저도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요, 아니 굳이 뭐 무슨 노땅처럼 이렇게 굳이 이 책을 읽어야 돼? 그냥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보면 되잖아. 이런 사상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됐어? 그러니까 그러한 합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됐어? 그럼 내가 만약에 부분해석 테스트 냈을 때 내 컨센서스가 가리키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죠? 지워야지. 자, 다음 거 할게요. 자, when a teacher, 선생님이 뭐 할 때 hands out a note today. 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합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러한 합의가 사라지는 거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핸드아웃 나눠줘요. 소설을요. 오늘날 나눠줘. 그러면 첫 질문 in every student's mind, 모든 학생의 마음속에 있는 첫 질문이 바로 뭐냐? Is there a movie of this? 이거 영화 버전 있나? 이거라고. 이게 학생들의 첫 마인드라고.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한 중학생 때 이렇게 제가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그때 잠깐 요새도 있나? 그 CA 있나? CA? 아니 이게 뭘? 크리에이티브 액티비티. CEO가 맞아요. 놀토 때 하는 거 있어. 우리 때부터. 아니 놀토 아니었어. 그때 놀토라는 것도 없었어요. 네, 내가 네. CEO 사교시 크리에이티브. CA 없냐? 그게 노도생 특별할 때. 토요일날 하는 그 뭐지? 그 거. 나가고. 동아리라고 해야 되나? 동아리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동아리 비스무리한 그런 활동이 있거든요. 무슨 부 해갖고 그 이제 그 각 부끼리 이렇게 이동해서 뭐 하고. 아, 2000년에서 이해를 잘. 아무튼간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단편 소설을 봤거든요. 단편 소설. 아니 왜? 야 비웃는 거야? 아니 이거요 비웃냐? 사실은 단편 소설반을 왜 들었냐면은 그냥 책 대충 보고 그냥 때우다가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으로 이제 사실 가입했죠. 근데 독후감스라 했어. 그래서 맞췄습니다. 아무튼간 제가 놀랍게도 단편 소설반이었는데 그러면은 쌤이 어떤 단편 소설을 읽어라 하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드는 내 생각은 뭐였냐면은 아씨 이거 언제 봐 이거였어요. 언제 봐. 근데 지금은 이거라고요. 지금은 영화 버전이 있나? 이거라는 거죠. 자, if not 그렇지 않다면, 그럼 여기서 그렇지 않다면은 뭡니까? 영화 버전 있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됐어?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인터넷이랍니다. 근데 그 인터넷에 뭐가 있냐면요, some 웹사이트, 몇몇 웹사이트들이 제공할 거래요. Short chapter by chapter summaries. 자, 짧은 챕터별 요약본. commentaries, 논평, and analysis, 분석 이런 게 free of charge는 무료로 됐어요? 공짜로 제공할 거라고요. 됐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거 영화 버전 없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또 영화 버전이 만약에 없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이거 나오지 않나? 요약본 이런 거? 대충 뭐 이렇게 누가 써놓은 뭐 독후감 뭐 이런 거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영화를 보는 건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는요. 근데 영화 요약본을 보는 건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화 한 번 보려면 한 최소 2시간은 잡아야 되잖아. 근데 막 영화 리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 보면은. 그럼 영화 리뷰는 10분만 투자하면 돼요. 10분 15분만 투자하면 돼. 그럼 10분 15분만 보면은 이 영화 내용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퉁치는 거야. 시간을 그렇게 좀 이제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의 마인드는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넘어가자면 이 다음 요 문장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공부할 때. 이걸 왜 헷갈리냐면은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 문장에 대해서 선생님 이 문장은 이 전체 내용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흐름상 어색한 문장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일단 한번 해석해볼게요. 이러한 사이트는요 자기 자신을 지원한답니다. 뭘 가지고요? Extensive advertising을 가지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광범위한 광고로 지원을 하는데요. 그 광고가 어떤 거냐면 embedded, 끼워 넣어져 있답니다. Within the summary articles. 그러니까 그 요약 기사 내에 안쪽에 끼워 넣어져 있는데요. 그 요약이 good visual distraction이랍니다. 이거 참고로 동격이에요. 이 advertising이랑. 그래서 그 광고가 어떠냐면은 그러니까 좀 good visual distraction이니까 좋은 시각적인 좀 집중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주의 분산시키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로부터? 지루한 텍스트 서머리로. 지루한 글 요약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해석은 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요즘 학생들은 그러니까 진짜 책을 가지고 오랫동안 독서를 안 한다예요.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잖아. 그렇잖아. 그거에 대한 근거를 계속해서 후술하고 있는 방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내용은 뭐냐면 사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이트들이 그 요약본이라든가 논평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무료로 제공한다 했잖아. 근데 얘네들이 미쳤다고 무료로 사이트를 뭐 자선 사업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그 광고를 껴놓는 거야. 그 페이스북에 페이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방식인 거죠. 어떤 거를 딱 눌러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은 요약 기사가 막 이렇게 쓰여 있어. 근데 중간에 막 그림 같은 거 있어. 광고야 광고.
광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내용이 나와.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이제 광고가 껴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구성이 많죠. 그러면은 이 그 광고를 넣음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일단 당연히 사이트 운영자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원한다라는 말이 나왔잖아.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디스트랙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디스트랙션의 역할. 만약에 얘가 없다라고 치면요, 아무리 요약본이라 해도 어쨌든 그것도 글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텍스트만 나와 있어. 보기가 지루해. 그럼 지루하면 어때요? 방문자들이 점점 안 오겠죠. 글만 써 있는 걸 잘 안 보려고 하니까. 됐어? 근데 중간중간에 좀 시각적으로 괜찮은 그런 이제 막 광고들이 껴있다고 해봐. 막 눈을 막, 오, 이거 되게 멋있다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광고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한 번씩 분위기 환기를 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거야. 얘 자체가. 됐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다가 이거 한번 쓱 보고, 그 다음에 또 보고, 이거 한번 쓱 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덜 받게 되니까 이 사이트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돈까지도 벌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이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본문 내용, 요 문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학생들이 잘 책을 안 읽으려고 오랫동안 안 읽으려고 하는데 다른 요소들이 있음으로써 이 요약본을 보게 만든다라는 좀 구체적인 부연 설명이니까 당연히 흐름상 어색하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 마지막 문장은 역시나 함축의 추론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이었나 전체였나 잘 기억 안 나는데 여기가 함축의 추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해석해볼까요? 오늘날 문학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의미한대요. 문학작품에 대해서 읽는다는 것은. 자, 이해가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나온 문학작품을 읽는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문학작품을 감상한다라는 거겠죠. 근데 오늘날이라는 말이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게. 예전에는 어땠냐는 거예요. 예전에 문학작품을 감상한다는 건 무슨 의미였습니까? 말 그대로 책을 읽는다. 이거죠. 이거잖아, 이거. 그렇지? 예전에는 문학작품 감상이 뭐라고? 책 보는 거라고. 근데 오늘날의 문학작품을 감상한다는 건 문학작품에 대해서 읽는다라고 했잖아요. 대해서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럼 결국에 이건 뭡니까? 책을 읽기가 아니고요. 대안을 활용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대안을 활용한다? 맞아요? 한마디로 퉁친 겁니다. 대안을 활용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말했던 뭐 영화 버전으로 본다던가, 뭐 요약본을 본다던가, 뭐 논평을 본다던가, 기타 등등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문학작품에 대해서 읽는다는 거는 문학작품 그 책 그 자체를 읽는 게 아니라 그것에 관련된 주변부들, 요약본, 영화, 기타 등등을 감상한다. 이게 오늘날의 변질된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패러프레이징 해놨는데 뭐 어차피 제가 방금 전에 뭐 써놓은 내용과 똑같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소재를 정리해 볼게요. 오늘날 학생들의 책을 읽지 않으려는 경향에 대해서 다룬 글이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보자면 요즘 학생들에게 문학작품에 대해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요, 문학책 그 자체를 읽는 게 아니라 무엇이다? 그거에 관련된 대안책을 감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본문을 보면서 대안을 활용한다라는 단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alternative 정도는 체크를 해둡시다. 알겠죠? alternative 안 나왔잖아, 본문에서. 그죠? 그러면 이런 질문은요, 만약에 이제 많이 나온 게 어휘 문제이긴 한데요. 요약으로 나올 때 얼마든지 이런 단어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뭐 영화를 본다 뭐 이런 거 너무 구체적인 사례들이잖아. 이걸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대안을 활용한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alternative라는 단어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replacement라든가 뭐 이런 단어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갑시다. 제가 여기 구조독해를 따로 안 쓰는 이유는 써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 유지문이군요. 유지문 조금 어려운데. 참 쉬워요. 내용은 안 어려워요. 전체 내용은. 근데 예, 지금 동화가 보고 있는 그 문장이 어려워요.
그 문장. 어제도 이제 수업하는데 이게 뭐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뭐 설명하는데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나 이거 X반이라서 상관없어. 이거 진짜 안 돼. 보여줘서 난이도가 보일 수준밖에. 그래가지고 나 다 하는 거 같아. 그러면은 이번에 가원이 시험 잘 보겠네. 맛있겠다. 보여줘. 와, 좋겠네. 보여줬어요. 보여줘서 계속 이거 건이도 알고 그러면? 건이 나 보여줬어요. 어이야. 거의는 기억 못하지. 고잉이래요. 건이 그때 존나 수다를 했어. 건이 잘 살아있어. 그러면 진짜 쟤는 많이 하네. 진짜 갑자기 스토리에 그동안 즐겁게 너무 검은 바탕에 흰색 글씨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찍어야 진짜 나였으면 뛰어야 돼. 가장 피해자 홍세이랑 나에게. 근데 진짜로 맞긴 했는데 아니 학교에서 너무 못했어. 나 너무 쪽팔리는. 내가 왜 쪽팔리는? 사건의 주체에 그분이 계시잖아. 중추신경이 있으시잖아. 중추신경이. 아 윤준아 눈 닫자. 내일 아니 그래서 아빠 중에 손은주한테 기승말 했는데 손은주 되게 크게 얘기해가지고 저기 야 우리 반에서 흔한 내용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어디 정신파니까 인생 포기해야 돼. 야 이거 신진이 아니면 난내 데스크 시작하면 뭔가 금쪽 파티 될 것 같아서 내가 또 윤주아 누구야 이거? 나갈 수도 있어.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 ESK 윤주이가 하루 추워가지고 다 올려줄 수 있어. 8분 배웠는데 짧으시면 수업 시간에 건이가 스트레스 풀라거나 내일시에 오래 10시 아 이거 텐트 아니야? 텐트를 다음 날에 지금 해 텐트가 언제인데? 일요일날 건데 뭔가 다음 주에 되래. 생각을 안 넣어줬어 너가. 아 몰라? 내가 생각 거 생각. 납작 아니야 하루가 아니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날 가면 돼 다음 주 월요일. 아 일단 생 10시간을 채우면 돼. 아 2시간 정도 되지 아니야? 둘 중 하루에 받았어. 화요일이 나 전날 준비해야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토요일날 할 때 토요일 아침 4시에 가서 출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토요일날 조금 하고 일요일날 나머지 와서 다 해. 나둘다 그때. 아니 지우선수다. 둘다 월요일. 남양펀치 뭐냐? 기억. 미정지 귀여워 나 쟤랑 생각해 보는 맛은 학교가 사실. 꿀잼이긴 해 제가 어차피 야 근데 이거 팥집이야? 어. 팥집 줘 두 분이 좋아. 아나 있다 괜찮아. 하는 거 아니야? 동아야 나 진짜 그걸 죽된다고. 근데 뭐 어쩌라고. 승민 때도 죽될 뻔했잖아. 아니 난 죽겠는데. 야 그 승민이 지금 오늘 날에도 널 언급한다니까. 뭐라? 씨발 이게 아니야 싫어. 불구공이 사라졌어. 와 신진이 존나 멋있다. 우리가 뭐지? 네, 장관이의 그 전세가 데일리한테 손을 내가 아 내일 갈까 말까 내일 4시간인데 내가 승민이하고 유정은 어떻게 되냐 지금? 얘네들은 별다른 게 없는데 얘네들은 유정도 그때 아무 말도 없이 있었어. 역시. 지금 뭐 승민이랑 유정은 오버게임에서 놀고 있는데 그래서 교훈 살짝. 역시 여론전의 왕들. 그때마다 갈라놓고 숙제 다시 갈 거니? 아니 아까 전에 애들 다 모여있는데 그냥 잠깐 길어가서 딱 봤거든? 30명 이렇게 모여있는 거 너무 웃겨. 쉬는 시간마다 시비를 받는 거. 걔는 원래 있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온 걸걸? 언제? 아니 내 정품 4.5개 맞은 거 내가 어떻게 하냐
다음 주에 주말마다 연습할게 난. 야 10시에 하자 10시에. 내일? 미안해. 생일 준비한다고. 이거 상관이. 나 이번에 생일 만점 받는다. 아 맞다 오늘 지현이 생일이잖아, 그렇지? 네. 생일빵 때려요. 광고 축하. 내일 쌤 생일. 큰거 있다. 단도 들고 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직접 했던 걸 똑같이 해서 뭐 로이스 생일빵 때리고 싶다고. 내 생일이시잖아. 야 생일 때 아무도 안 보내보자. 그냥 원래도 안 보내면 나도 안 보내다 이렇게. 쓰레기 그 로이스 우리가 보내면 난 촉촉촉 들려야 돼. 쌤 저희 지금 야, 진이가 쌤 생일빵 때리고 싶다는데요. 오든가 그러면 내일. 내 생일이세요? 내일 이제 뭐냐 들러 그 진도서가 정상 들러서 쌤한테 내 생일빵 한대 가지고 아 대현이 언제 와? 학원에 스트레스 풀린 거예요. 쌓인 거 여기 살짝 풀고 다시 가야겠다. 로이스한테 스트레스 쌓인 게 있었구나 윤준아. 야너 아까 단어 아니야? 부정은 안 하네? 네? 네. 오, 많이 맞아가지고 그거 싸가지 없는 거. 전투 때. 많이 맞았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 다른 많이 맞은 게 아니네. 다른 거 했어요. 윤진이 진짜 많이 맞은 다른 거 거. 했어요. 윤진이 날 줄 아세요? 그냥 다음. 왜안 와?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이야? 아까 테스트 온다 했잖아. 아 근데 10대 아무도 못 맞았네. 맞다. 왔어? 방금 화장실에 가가지고. 어. 대현 너 생일이잖아. 생일빵. 아니 누가 선물? 저 마사지가 너무 탐난다. 아직 좀 어? 왜? 이거 저거 네. 살짝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 받은 값을 해야지. 아, 그죠. 내가 오늘 선물도 보내줬는데. 건너질 것 같아. 나 진짜 꼽고 싶어. 뭐? 이거 보내줬어요. 제트 스트림 뭐 내가 쓰는 걸. 뭐? 그러면 박스로 좀 맞아야겠다. 자, 테스트 보겠습니다. 아니고 제한 시간 3분 드립니다. 몇 문제 서술형 없어요? 올 100관식이고 4문제입니다. 그럼 괜찮네. 아니 괜찮나? 아, 한 문제에서 40초인데? 아 너무 좋아. 제 시계 기준으로 17분이니까 20분까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평정심을 가지고 풀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말고 할 수 있어요. 평정심. (1분 15초) 지났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아 맞다. 보강으로 이거를 보고 계실 때도 똑같이 시험 봐야 됩니다. 오늘 결석한 사람들. 아비, 건이, 종음이, 상혁이 전부 다. 상황이니까 그게 있을까? 없으면은 영영 없어질 거예요. 상혁이. 수학 문제인데? 20. 이래도 다 문제. 아니야 좀 더 줄게 시간. 해봐. 조금 더 줄게. 제일 두 번째가 양이죠? 무거운 양은 돼지일 수도 있잖아. 몇 개, 그니까요. 뭐 하나 어디까지? 어렸을 때 그림책 많이 못 보고 자랐구나. 시니치코 뭐라? 뭔 없어. 시니치코가 뭐더라? 유정지 온대. 떠드는 거 보니까 여유 있나 보네. 뭐지? 다 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채점 받아드리겠습니다. 나이스. 이미 원래 시간에서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들린 거 다시. 네네 다시 한번 보시죠. 답은 좀 이따가 제가 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다 하신 분 또 말씀해 주시고. 됐어? 이번이랑 4번 진짜 어려운데. 4번 답이 없는데? 난 4번 잘 보였나. 오늘 일단 다 했어요. 너무 같은데? 됐어? 순간 그게 보였어. 우와. 뭐야? 다 왔어? 준이 다 했어? 아니, 화목부터 별거 나 아니야. 일상 틀림. 야 시간 계속 지나고 있어. 지금 5분 지났어. 한번은 숫자를 모르게 일일 좀 하고 있었는데. 뭐 얼마 안 되겠지만. 2분. 아니 떠들지 마. 이씨. 누가 시험 보는데 떠들어. 답이 없는 건 네가 답이 없는 거지. 이거다. 이제 마무리 좀 하자 얘들아. 시간 많이 지났어. 6분 지났어. 6분. 문제 진짜 잘 내셨네 4번. 와, 이건 진짜. 내가 낸 게 아니야. 사번. 기출 문제야. 기출 문제. 맞아? 대답은 아니 나 이미 시작했어. 안 해. 아니 아직 시험 보고 있는데 왜 자꾸 떠드냐고. 이 정도 시간 지났는데도 다 못했으면 이 정도면 탈락인데 탈락? 어? 얘들아? 자, 채점할게요. 잠깐. 느낌이 와. 느낌이 와. 5번.
자, 봐봐. 결정하게. 자, 나봐. 진짜. 손에 이게 따라 잡히는 게 아니라 손에 따라 잡는 거지. 대박이다. 자, 봅시다. 좀 어제랑은 또 다른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오네요. 어제는요 4번을 맞은 분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어제는. 그러니까 1, 2, 3번은 또 잘 맞췄는데요. 오늘은 또 3번을 맞춘 사람이 좀 적네요. 아주 재밌네 결과가. 자, 1번부터 좀 보겠습니다. 기억이 의미하는 바. 근데 1번 틀린 사람 없었던 것 같은데. 다 맞았죠?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2번 볼게요. 2번을 3번과 4번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답이. 만약 1, 2, 5 중에 답 하나 고른 사람이 있다면 이따 나갈 때 저쪽 문으로 나가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건데요. 문제를 잘 읽어보면 D가 결국에 관건이죠. D. 그렇죠? 그러니까 D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D를 보면 Maybe this time we give our diets a second thought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결국에 어법으로 낼 만한 거는 time과 we 사이에 생략돼 있는 거. 요거밖에 없잖아요. 관계부사 when 또는 관계부사의 대용 that 생략 가능합니다. 실제로 본문에서도 생략돼서 나왔었어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건 왜 틀린 거예요? 이거는 어법상 올바른 거예요. D는요. BC에서 뭐가 틀렸어? B에서 뭐가 틀렸냐? send 두 번째 줄 맨 뒤에 있죠? send가 아니라 sent로 써야 되고 C는 뭐가 틀렸어? 두 번째 줄 맨 뒷부분에 during when이 아니라 during which를 써야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요약문. 여기서 단어를 좀 먼저 보자. 그 not only 뒤에 spontaneous 뭐야? 뭔 뜻이요? 엄청 자주 나오는 단어잖아. spontaneous 뭐야? 엄청난 자발적이죠. 자발적인 또는 즉흥적인 이란 뜻도 있고요. 또는 저절로 일어나는. 됐어요? 이런 뜻도 됩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그 두 번째 줄에 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질척거리는 이란 뜻이에요. 질척질척대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보면 메테인의 크리에이션은요. 그러니까 메탄의 이제 생성이죠. 메탄의 생성은 나돌리버더스도 나왔는데 저절로 발생되는 메탄의 방출이죠. 어디에서? 질척거리는 지역에서. 즉 그 우리 본문에 보면은 damp areas라고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습지대였죠. 습지대. 그래서 습지대에서 저절로 발생되는 메탄의 방출 뿐만 아니라 but also the special digestive activities of a cow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의 특별한 소화기 활동. 됐어요? 이것 때문에 메탄의 생성이 발생된다. 즉 A에는 발생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럼 당연히 result from이 되어야 됩니다. result from은 뒤에 원인이 나오잖아. 원인. 그 원인으로부터 주어가 생겨난다. 이런 거죠. result from. result in이 있죠. result from은 뒤에 원인. 앞에 주어 부분에 결과가 나와요. result in은 거꾸로죠. 앞에 원인이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 그냥 외우라고 하면 또 못 외워요. 그래서 그냥 알려줄게요. result가 결과잖아. 알다시피. 그러면 얘로부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외우면 돼. 얘로부터 결과가 생기는 거라고. 됐죠? result in은요. 요 안에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 됐냐? 뒤에 원인이 나왔잖아요.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이런 원인 때문에 메탄의 생성이 A 한다.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result from이 나와야겠죠. 2번, 4번에서 답 고른 사람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알겠지, 가연아? 자, 내가 말해버렸네. 미안. 자, 그러면 이제 1, 4번인데요. B번을 보자면요. whose 이하에 movement of digestive blah blah produces a huge portion of methane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소화하는 블라블라의 움직임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움직임이냐면은 계속적인 움직임이었죠. 계속 얘가 8시간 동안인가 뭐 이렇게 한다 했잖아. 대세김질을. 그러니까 constant라는 표현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occasional은 가끔씩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5번 탈락이고요. 1, 3번 중에 하나인데요. C에는 원래 그 소화기 구조?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는 게 좋을 텐데
사실 시스템이 나오면 가장 적합한데 시스템이 이제 2번에 있는 거니까 이제 정답이 안 되겠고요. 그러면은 내장이냐 아니면 배출이냐인데 당연히 소화기 내장이겠죠. 소화기 배출이 아니라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만 가능하겠다. 자,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4번으로 답을 고르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어제. 오답을요. 자, 이걸 왜 틀렸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CH4 가스 방출의 양이랍니다. CH4가 그 메테인이잖아요. 그래서 메테인의 그 가스 방출량이 is less, 덜 하답니다. 뭐보다 1/4니까 4분의 1이죠. of that of CO2 in figure 1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첫 번째 이제 그 표에서 CO2의 가스 배출량, 자 CO2의 가스 배출량이 76%로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CH4 같은 경우는 16%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4분의 1보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6을 4로 나누면 19 나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19보다 덜 한 거잖아요. 덜 한 거잖아. 16%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4번은 당연히 일치겠죠. 5번에서 불일치되는 거, 5번을 잘 못 고르신 분은요, 뭐를 해석 못한 거냐면 followed by를 해석 못한 거예요. 맞죠? followed by는 뭐냐면요, 앞에 내용에 뒤이어서 얘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followed by의 뜻이에요. 즉 해석을 해보면 the amount of methane, 자 그럼 메탄의 양인데 released by ship, 양에 의해서 방출된 메탄의 양이 is second largest in figure 2. 자 두 번째 그 그림에서 두 번째로 크다. 일단 두 번째로 크다는 맞죠. 앞 내용까지는 일치입니다. 그리고 그에 뒤이어서 소가 나온다. 아니잖아요. 그럼 소가 세 번째로 크다는 소리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뒤이어서 나오는 게 a cow가 아니라 a pig가 돼야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followed by라는 표현이 뒤이어 뭐뭐하다 라는 표현으로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치 문제에서 되게 잘 나오는 수거 표현 중 하나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이제 분사구문인데요. 분사구문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followed by 블라블라 하면은 앞에 있는 내용에 이어서 뒤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도 다 맞은 사람이 있네요 오늘은요. 네. 자, 이거 잘했어요. 고마워. 동화가 원래 이런 시험 볼 때 되게 잘해요. 학교 시험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먼저 말했어요. 자기의 변화가 잘 되고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3강 2번. 아까 말했다시피 3강 2번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뒷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일단 전체 내용을 미리 말하고 시작할게요. 이거를요. 자, 위에 구조독해 패턴을 좀 읽고 시작해보자. 이 부분을. 자, 도입부가 뭐냐면요, 예술이라고 인정받는 여러 분야들이 있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연극, 문학, 영화, 다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필자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요리는 왜 예술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요리가 왜 예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 근거가 뭐냐면 감동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분노하도록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감정을 건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예술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건드는 거잖아. 전부 다. 그렇죠? 근데 요리도 사람의 마음을 건드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왜 예술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필자의 주장으로서 끝나는 건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이 요리라는 건 사람의 오감을 동시에 자극한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점에서 요리도 예술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됩니다. 됐어요?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야. 내용은 안 어렵죠.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문장이 왜 어려운지 일단 읽어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가주어진 주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진데 대절 이하라고. 대절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음악이 예술이고 그림이 예술이고 연극이 예술이고 이런 게 다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진답니다. No less than 뭐도 마찬가지인데요.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Former than a century now. 자, 현재 1세기 이상 동안에는 영화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기서 말한 음악, 그림, 연극, 문학, 영화 이게 뭐야? 다 예술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냥 이 얘기한 겁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서 문제 제기 바로 나왔죠. Why not cooking?
요리는 왜 안 되는데? 이렇게 한 겁니다. It's essential function. 자, 요리가 왜 안 되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건데 사실 이 필자는요 요리가 왜 예술이라는 범주로 일반인들이 생각을 안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이미 이유를 알고 있어. 그 이유를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의 본질적인 기능, 즉 요리의 본질적인 기능인데요. provide nourishment라고 나와 있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쓸게요. 요리가 대중들에게 예술로 인지되지 않는 이유 1번입니다. 이게 1번 이유예요. 2번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렇죠? 바로 뭐랍니까? nourishment를 providing 한다고요. 영양분을 제공한다고. 됐어? 그러니까 영양분을 제공한다는 그 요리의 본질적인 기능. 됐어? 이게 has caused 유발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도록 유발한다고. 뭘 잊어버리도록? 대절을요. In the hands of a great cook. 자, 훌륭한 요리사의 손에서 식사가 be capable of 뭐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요? 사랑 노래가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렇다는 거는 대동사지. 앞에 나와 있는 요 터칭을 받는 겁니다. 터칭.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병렬 구조가 3개로 연결되고 있는데 be capable of ing, 이 of ing, of ing, of ing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3가지가. 그래서 이 훌륭한 식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의 식사는. 왜냐면 위대한 요리사의 손에서 이루어진 걸 했으니까. 이런 너무나 좋은 식사가 사랑 노래가 그런 것처럼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가끔씩은 심지어 우리를 분노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은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간 요리라는 거는 우리의 감정을 뭔가 건드린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뭐 때문에? 이 근원적인 기능 때문에. 근원적인 기능. 즉 우리가 일반적인 예술 있죠. 일반적 예술. 자,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 예술은 위에서 언급했던 애들이에요. 음악, 영화, 뭐 그딴 애들 말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 예술의 근원적 기능은 무엇입니까? 얘네들은 근원적 기능이 뭐예요?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즉 사람의 감정을 유발한다는 거죠. 감정을 유발. 이게 근원적 기능 아니에요? 그렇잖아. 음악이 됐든 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사람의 마음을 뭐 움직이게 하려는 거. 이게 일반적인 예술의 근원적 기능이잖아. 그렇지? 근데 요리는 어떠냐고요? 요리는 이게 근원적 기능이 아니죠. 요리의 근원적 기능은 무엇입니까? 영양분을 제공하는 거죠. 영양분 제공. 이게 뭐야? 이게 근원적인 기능이야. 그러면은 똑같이 감정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요리도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이게 근원적인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이쪽을 신경 쓰다 보니까 요리를 예술이라고 인정을 안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지? 뭔 말인지? 오케이.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 자, 마의 그 문장이 나왔네요. 이 문장이 끝입니다. 짧죠? 지문 되게 짧죠? 근데 여긴 안 짧습니다. 자, 여기에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아까 전에 그 요리가 왜 예술로서 인정을 못 받느냐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나왔죠. 그게 뭐라고요? 이게 1번 이유였습니다. 1번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일단 직역 먼저 해볼게요. 직역 먼저. 자, 일단은 단어들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요. 주요 어휘를 제가 다 써놨습니다. 이거를 같이 보면서 해석을 해볼게요. To the extent that 하면은 원래는 뭐뭐 하는 정도까지라고 해석하거든.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해석하면은 니네가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as long as로 해석을 해주세요. 뭐뭐 하는 한. 알겠죠? 뭐뭐 하는 한이고요. 미리 말하면 뒤에 나와 있는 insofar as 있죠? 얘도 똑같은 뜻이야. 뭐뭐 하는 한.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구문 분석 보시면 알겠지만 1번 괄호 하는 한.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2번 괄호하는 한. 여기까지지. 소리. 여기죠. 2번 괄호하는 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괄호를 하는 한, 2번 괄호를 하는 한. 자, 이거 잠깐 제끼고 아래 먼저 볼게요. 요리는 수식어 다 뺄게요. 여기 수식어 다 빼고 요리는 cannot be excluded. 배제될 수 없답니다. 뭐로부터? 그들의 동료로부터. 판페니가 동료인데 여기서 말하는 동료는 뭡니까? 다른 예술 분야. 됐어요? 얘네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 예술 분야. 됐죠? 다른 예술 분야. 아까 위에서 나왔던 애들 말하는 거야. 음악, 연두 뭐 이딴 애들 말하는 거야. 얘네들로부터 배제될 수 없다고. 됐어? 그럼 이 말 자체가 뭡니까? 요리도 예술에 포함되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배제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핵심만 읽은 거예요. 요리는 예술이라는 범주에서 제외될 수 없다. 포함시켜야 된다. 이 얘기한 겁니다. 자, 핵심을 읽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1번과 2번이 둘 다 뭐뭐 하는 한이라고 나와 있죠. 이 두 가지가 뭐냐? 전부 다 조건입니다. 조건. 뭐뭐 하는 한이라는 말 자체가 조건이잖아. 그러면 1번 조건이 충족되는 한, 두 번째 2번 조건이 충족되는 한, 이 요리라는 것도 예술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돼. 이게 큰 틀이야. 됐어?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이 반대로 말하면 뭐냐? 요리를 우리가 예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라고 봐도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자고. 자, 그럼 첫 번째 것부터 가볼게. 그것이 detaches itself. 요리가 요리 자신을 떼어낸대요. 떼어낸대. 뭐로부터? 전통으로부터. 여기서 전통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하거든요. 전통? 이걸 그냥 전통이라고 해석하면은요, 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이따 설명해 줄게. 일단 해석해 볼게. 전통으로부터 그것을 떼어내는 한. 그러니까 뭐뭐 하는 한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뭐 한다면으로 해석해도 돼요. 헷갈리면요. 자, which works. 자, 여기서 이제 전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괄호 나왔잖아요. 이 괄호가 이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works to sign it. 그것을 지정하려고 노력한대요. 그것을 지정하려고 노력한대. 어디에다가? 지위에다가. 어느 지위냐면요, 장인의 트레이드. 여기서의 트레이드는 그냥 일이란 뜻이야. 일, 거래가 아니고요. 장인이 하는 일이라든가 장인의 크래프트, 기술이라든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고요. 뭘 기반으로? 반복을 기반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전통이란 말을 설명해 줄게. 얘들아, 전통이라는 것 자체가 뭐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것을 지키자, 보존하고, 이게 전통이잖아요. 변화를 주는 건 전통이 아니죠. 하던 대로 하는 게 전통인 거야, 쉽게 말하면. 됐어? 근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너무 불친절하게 설명해서 그래. 얘들아, 우리 상식으로 접근해보자. 얘들아, 예술이라는 거는요, 뭐를 기반으로 돼야 되냐면요, 기본이 창의성이에요. 그쵸? 창의성이잖아, 창의성. 야, 하던 거를 똑같이 계속하는데 그거를 예술이라고 할까요? 그건 예술이라고 칭하지 않죠. 예술이라는 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영역이에요. 무에서 유를. 그러니까 창조, 창의를 기반으로 한단 말이야. 됐어? 근데 얘들아, 요리라는 거는요, 어떤 장인의 일이라든가 장인의 어떤 기술이라고 나왔잖아.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40년 끓인 장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만의 기술, 자기만의 일이 있는 거죠. 굉장히 잘 끓이겠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기술을 얻게 됐을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반복했기 때문에 그 장인과 같은 그런 실력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걸 그렇게 그 사람이 끓인 김치찌개를 예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요. 왜? 이건 창조가 아니잖아. 이 사람이 정말 많은 어떤 반복 끝에 나온 결과물인 것뿐이지, 물론 맛은 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이 본문은 요리를 예술에 편입시키냐 마냐에 관련된 건데, 예술이라는 건 다시 한번 창조를 기반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건 창조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던 거를 계속 똑같은 걸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반복을 한 것뿐이라고. 하던 걸 또 하고 하던 걸 또 했다고요. 그게 뭐라고? 그게 전통이라고요. 전통. 됐어? 그러면 우리가 요리를 예술이라는 범주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던 대로 하는 이 습관을 버려야겠죠. 맞아? 그래야 우리가 예술이라고 넣을 거 아니야. 막 새로운 걸 막 시도하고 막 이게 예술이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전통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나왔잖아. 디태치, 분리시켜야 된다고. 됐어? 분리시킨다면 요리가 예술의 범주에 포함될 거라고. 이해돼? 내용 이해됐어 이제? 오케이. 그 다음 거 볼게. insofar as 뭐 하는 한?
그것의 목적이 stir는 원래 젓가락 같은 걸로 휘젓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휘젓다가 아니고요. 감정을 유발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목적이 감정을 유발하는 것인 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 그럼 이거는 이미 나온 내용이잖아. 그렇죠?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감정을 유발해야 돼. 요리가 예술로 인정받으려면은 감정을 유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통을 탈피해야 됩니다. 전통을 탈피해야 돼. 됐어? 이 두 가지 조건이 되면은 이제 뭐가 된다? 예술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주목적이 돼야 된다고. 이게 여기서도 나왔잖아. 요리의 목적이라고 나왔잖아. 주어가 요리의 목적이. 원래 요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영양분 채우는 거라고 원래는. 그렇죠? 근데 영양분을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뭔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걸 주목적으로 해야만 요리라고 그 예술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용? 됐어? 그렇게 한다면 요리는 여기 아까 해석 안 했죠. Which alone among the all stimulate all of the senses at once. 자, 그러면 예술 중에서 유일하게 자극을 한대요. 한 번에 모든 감각을요. 됐어? 예술 중에 오감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예술은 사실상 없습니다. 요리는 근데 그게 가능하죠. 그렇죠? 촉각, 시각, 후각, 청각, 요리 만들 때. 그렇죠? 하나 남은 게 뭐냐? 미각. 다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요리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요리도 당연히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여러 감각을 불러일으키니까. 됐나요?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된 거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소재와 내용 요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술로서의 요리에 대해서 이제 다룬 글인데요. 요리가 현재 예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게 안 되니까 요리가 예술로 인정 못 받는 거야. 즉 반대로 말하면 얘가 우선적이니까. 됐어요? 이게 근원적이니까. 됐죠? 자, 하지만 오감을 동시에 움직이고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전통을 만약에 탈피한다면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러면 요리는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요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오감 괜히 만들었네요. 출근하는 시간. 테스트를 안 봤으면 이제 시간이 이제 아마 저기 뭐야 5강까지 나갈 수 있었을 텐데 테스트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테스트 빨리 보라 했잖아. 그지 같은 거. 자, 3강의 3번 보겠습니다. 요 멜라토닌 얘기군요. 이 질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되게 많이 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시험지를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재작년에 되게 많이 썼어요. 이 스팀라이트 교재를. 그래서 그 가자고 심지어 1학년에서도 썼었거든요. 1학년, 2학년, 저동부 2학년에서 다 썼었는데 그 기출은 다 갖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얘도 한번 읽고 시작해보죠. 이 글도 역시나 함축의 추론으로 나왔는데요. 현상 문제 제기하는 패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멜라토닌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설명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란 게 뭐냐면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먼저 개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다만 수면을 생성하는 그 자체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은 언제 수면이 들어야 된다라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 수면에 빠지는 그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로는 이제 좀 이해가 안 될까봐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올림픽 100m 경기와 비유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으로서 똑같은 말을 또 한 겁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이 발생되는 시점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 자체를 생성하는 데는 영향력이 없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결국 똑같은 말이 지금 여러 번 나온 거잖아요.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주제를 재진술하는 빈칸이나 이런 쪽으로 시험을 많이 냈고요. 멜라토닌에 대한 설명문이기 때문에 일치 문제로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문 내용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자, 멜라토닌은요 조절하는 거, 타이밍을 조절하는 걸 돕는답니다. 여기서 이 조절한다는 단어가 그럼 핵심이겠죠. 그렇죠? 멜라토닌의 주요 역할이니까. 그렇죠? 자, 멜라토닌은요 타이밍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타이밍이냐면요 잠이
발생하는 때의 타이밍을 조절한답니다. 뭐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신호를 보냄으로써, 어둠의 신호를 보냄으로써요. fluid organism, 그러니까 모든 유기체. 됐어요? 그러니까 유기체 전반적으로 이 어둠의 신호를 보냄으로써, 체계적으로 보냄으로써 이 자는 타이밍을 조절해 줄 수 있답니다. 자, 하지만 멜라토닌은 has little influence. 어가 안 붙었으니까 거의 없는 걸 해석해야겠죠. 그래서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어디에? The generation of sleepy cell. 수면 그 자체의 발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발생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겠네요. 됐어? 지금 서로 대척점에 있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위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수면의 타이밍을 조절한다라는 거. regulate, 명사형 regulation. 됐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발생, generate, generation 이렇게 나온 겁니다. 즉, a mistaken assumption that many people hold 라고 되어 있네요. 즉, 잘못된 가정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정이래요. 잘못된 통념이랍니다. 뭐가요? 멜라토닌이라는 것 자체가 수면에 직접 영향을 준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통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자 to make clear this distinction. 조금 특이한 구조인데요. 목적어와 목적격보가 도치됐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문법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냥 쓰는 사람 마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원래대로면은 to make this distinction clear 이게 원래 맞는 어순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쓰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사소한 건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그 영어에서는 긴 걸 뒤로 보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얘가 두 단어잖아, 목적어가. 그래서 얘를 뒤에다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 원문을 쓰신 분은요. 어쨌든 이러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think of, 생각해보랍니다. 자, think of A는 B죠? A를 B로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 여기다가 무지하게 써놨습니다. 참고로 얘가 예전에 가자고에서 뭘로 나왔냐면 count로 나왔었습니다. count A를 B로 여기다. 자, 그래서 수면을 올림픽 100m 달리기로 한번 생각해봐라. 비유가 시작됩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멜라토닌은요 목소리랍니다. of the timing official, 심판이에요. 그래서 출발 심판의 목소리가 멜라토닌이래요. 이게 총 쏘잖아요. 빵 하고 출발. 이게 멜라토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자, 그게 뭐냐면요, says, 지금 제가 말한 거죠. 말한대요. runners on your mark. 자, 선수들 제자리에 이렇게 말한대요.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심판이. And then 그리고 나서 fires the starting pistol. 자, 출발을 하는 피스톨, 총을 발사한다는 거죠. That triggers the race. 이제 경주를 유발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경주를 시작하게 하는 스타팅 피스톨을 빵 하고 발사하는 그런 이 오피셜의 목소리가 바로 뭐다? 멜라토닌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러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경주 있잖아요. 이 경주는 결국 뭡니까? 수면이야, 수면. 됐어? 경주가 수면이에요. 여기서 이 타이밍 오피셜, 이 심판이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심판 자체가 멜라토닌입니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심판이 딱 서갖고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선수들 제자리에 서세요. 출발! 빵!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나올 거 아니야. 선수들. 뒤에 내용이 나올 텐데요. 선수 있죠, 선수. 여기 뒤에서 나오는. 이 선수는요, 수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경주를 누가 하는데? 선수들이 하잖아. 근데 경주가 뭐라고요? 경주가 수면이라고. 그러면 선수들이 달리기를 해야 수면이 발생하는 거라고. 이해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선수들은 수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레이스라는 것 자체, 경주 자체가 수면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위에서 말했다시피 멜라토닌이라는 건 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잖아. 직접적인 영향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비유할 수 있습니까? 멜라토닌, 즉 심판이 직접 경주를 참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얘는 타이밍만 조절하는 거죠. 자, 준비하시고 이제
잠 들어갑니다. 이제 잠 잘 거야. 준비를 됐어? 자, 니네가 달려야만 이 사람이 잠을 잘 거야. 준비됐지? 자, 이제 시작! 빵! 이제 잠드는 거야. 이해됐어? 이런 역할이라고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한 얘기가 다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그래서 그 타이밍 심판, 즉 멜라토닌은요, 뭐를 관리합니다. When the race. 자, race가 sleep이라고 나왔죠? 수면이라고. 그래서 경주가 언제 시작되는지를 관리하고요, 지배하고요. 그리고 does not participate in the race. 그 경주에 참여하지 않는답니다. 참여 안 하잖아요, 멜라토닌. In this analogy, 자, 이러한 비유에서 the sprinters, 단거리 주자들은 themselves, 그들 자체로 are other brain regions and processes that actively generate sleep. 여기 딱 나왔네요. 적극적으로 수면을 유발하는 다른 뇌의 부분이나 과정이랍니다. 됐어요? 결국에 단거리 주자는 뭐랍니까?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수면을 적극적으로 발생시키는 요소, 이거라고요. 나왔잖아, 본문에. 됐지? 자, 다음 내용. 멜라토닌은 causes these sleep generating regions of the brain. 두뇌의 수면 생성 영역을요, 이러한 수면 생성 영역을 넣는답니다. 또는 가둔답니다. 어디에다가? To the starting line of bedtime. 취침 시간이라는 출발선에. 됐어? 출발선에 세팅하는 거죠. 출발선에 이렇게 있으면, 자, 제자리에서 세팅하는 역할을 한다고. 누가? 멜라토닌. 심판이 그 역할을 하니까. 됐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마지막 문장입니다. 결론. 주제를 재진술하는 거라고 했죠? 자, 매번 얘기하는 거. 결론에서 주제를 재진술할 때는요, 빈칸으로 되기가 항상 좋다. 이거 항상 염두에 두고. 자, 멜라토닌은 단순히 제공할 뿐이야. 뭐를요? The official instruction. 여기서의 official은 아까 위에서 나왔던 official이랑 달라요. 거기서는 심판으로 나왔고, 여기서는 공식적인 형용사로 쓰인 거야. 자, 공식적인 지시를 제공한답니다. 어떤 지시요? To commence the event of sleep. 수면이라는 이벤트를 commence, 시작하게 하다. 그래서 수면이라는 이벤트를 시작하게 하는 공식적 지시를 제공하지만 참여하진 않는답니다. 수면이라는 레이스 그 자체에는. 그러면 결국 이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멜라토닌에 대한 설명 다 한 거죠. 다 했잖아, 이 마지막 문장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에서 이미 뭐 주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정리해서 말해주는 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쉽죠? 안 어렵죠? 그러니까 비유만 잘 이해하면 껌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뭐 순서가 삽입으로가 문제가 나오기도 했고, 아까 말했다시피 뭐 일치규로 나오기도 했고요, 요약으로 나오기도 했고, 되게 다양하게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면에 있어서의 멜라토닌의 역할에 대해서 다룬 글이고요. 멜라토닌은 다시 한번 뭐다? 수면 발생 시점을 조절한다는 단어가 제가 중요하다 했었죠. 도움을 주고요. 수면 생성 그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 놓은 단어들 보시면 control이라는 단어와 generation이라는 단어만 해놨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된 유의어가 얘네가 나와야겠죠. 유의어나 아니면 파생어.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약간 주역고 버전으로 하면요, 우리 서술형에 빈칸 2개 뚫어놓고 써라라는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로 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질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딱 이 2개에 관련된 단어로 쓰기가 되게 좋거든요. 조절에 관련된 단어, 생성에 관련된 단어. 됐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검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 심플합니다. 워크북 다 하면 돼요, 교과서. 이거 숙제 없어요. 네, 그거는 일단 안 드릴게요. 그래서 6과 워크북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요, 단어 테스트를 이제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원래 오늘 6과 유의어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유의어를 제가 아직 좀 작업을 못 해봤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단어 시험을 뭘 볼 거냐? 교과서 단어랑 오늘 나눠드린 스팀라이트 단어를 따로 볼 겁니다. 다요. 네. 다른 데일리 테스트. 네. 그러니까 우리 원래 그 정규 단어 유의어 이렇게 따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스팀라이트는 스팀라이트대로,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이렇게 볼 거라고요. 근데 교과서는 맞죠? 스팀라이트 단어가 선택이 때
아니 그 3강밖에 없잖아요 오늘 드린 게. 3강밖에 없어요 오늘 준 게. 여기 좀 뭐 5강 아까 뽑아놨는데 5강 거 줄까? 저기 뽑아놨는데 저기 뭐야 데스크에 있는데. 그래서 뭐 어차피 슬라이드는 점점 늘려나갈 거니까 일단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유의어 드리면 그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다시 이제 우리 원래 하던 교과서랑 이제 외부 지문 단어는 이제 합쳐서 유의어는 유의어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촬영을 좀 끊고요.